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링컨의 게티스버그에서의 연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류 사상 많은 명연설이 있습니다만은 종교적 인물, 예를 들어 예수의 산상수훈 이런 거 말고 한 인간이 자연인이 한 연설 중에는 아마 가장 유명한 연설이 아직까지는 링컨의 게티스버그에서의 연설입니다. 링컨은 이 연설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1863년 11월 19일인데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게티스버그에서의 남북전쟁 동안에 남군과 북군의 전쟁 중에 희생자 무려 5만 명이 넘는 숱한 사상자를 낸 그 전쟁의 그 무명 용사들을 위해서 묘지를 헌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에 선 연설인데요. 1863년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우리 역사상 지도자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종인데, 고종이 임금이 된 해가 바로 1863년 이 해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게티스버그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에브라함 링컨은 워싱턴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펜실바니아 게티스버그 가는데, 이 대통령의 연설은 이제 중요 행사 때는 미리 연설문이 기자들에게 배포되고 합니다만, 그 당시도 이때 링컨은 그 식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그냥 인사말만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링컨이 연설문을 배포하지 않고 자기가 그 주머니에서 몇 마디 종이를 꺼내서 메모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주된 그 연설자는 에드워드 에베렛이라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운병가 몇 사람 중 하나입니다. 스티븐 다그라스, 데니엘 웹스터, 지금 말한 에드워드 에버렛.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총장도 하고 미 국무장관도 하고 대통령 빼고는 고위직을 다 한 사람인데 아주 명연설해가죠. 2시간 예정돼 있어서 에드워드 에베렛의 2시간 연설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링컨이 올라와서 이제 연설을 간단히 인사말 정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준비된 원고가 따로 없으니까 링컨이 그 메모지만 보고 연설했는데, 그 연설 중에 우리 교과서에서 아마 국어교과서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요즘 학생들도 배우는지 모르지만, 그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말하는 of the people, 국민의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한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치가 바로 민주주의고, 이런 민주주의는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했는데, 이제 이 말이 이 링컨의 연설을 유명하게 한 건데요. 바로 이날 연설하고도 며칠 지나서까지 아무도 이 연설이 주목받으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바로 이제 훌륭한 점인데, 에드워드 에베렛의 당대 최고의 웅변가로 알려진 에드워드 에베렛이 며칠 있다가 뉴욕타임스에서 글을 썼습니다. 내가 그날 2시간을 얘기했지만 그건 아무 의미 없고, 이 사람이 잘 예측을 했어요. 내 얘기는 역사상 남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일요일에 연설했는데 이건 아마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뒤늦게 이제 그 연설을 찾아본 거예요. 근데 그 연설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고가 따로 남아있질 않으니까, 그때 기자가 4명이 있었는데 4명의 기자가 쓴 연설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요. 아까 말한 그 핵심되는 얘기는 그대로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 연설이 아주 유명해지니까 나중에 링컨 자신이 또 기억을 더듬어서 썼습니다. 사후에. 그래서 지금 그 링컨 앳 게티스버그라는 그 방대한 책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5 연설문이 다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 기억이 다르니까 원곡은 따로 없고, 그래서 계략적으로 한 3분도 안 걸리는 한 30단어 내외 연설인데, 이 연설이 이렇게 이제 유명한 연설이 되고 만 겁니다. 근데 링컨 자신도 몰랐고, 에드워드 에베렛이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최고의 웅변가인데 남의 연설을 이렇게 칭찬해가지고 알리는 것이 참 그분의 그 위대한 점이에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연설이 그 유명해진 후에, 이제 그 후 일담을 좀 말씀드리면은, 안타깝게도 아시는 대로 2년 후인 1865년 링컨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된 후에 그 4월 14일 금요일 날 워싱턴의 포드 극장에 갔다가, 안타깝게도 이제 그 잔 윌키 부스라는 청년, 약간 정신청년층 비슷한 그 사람이죠. 이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해가지고 결국은 몇 시간 안 지나서 그 다음날 4월 15일 아침 7시 22분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요. 이 세상을 떠나고 마는 순간
어윈 스탠톤이라는 전쟁성 장관, 요새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그 링컨의 서거를 알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어떻게 말을 했냐면, 여러분 대단히 안타깝게도 링컨 대통령께서 지금 막 운명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평범한 그 사망 발표가 되고 말 텐데, 이 어윈 스탠턴이 원래 말의 천재였어요. 대단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전쟁성 장관이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링컨이 운명하자마자 기다려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에브라함 링컨은 시대를 초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브라함 링컨은 시대를 초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방송은 없을 때가 신문만 있을 텐데, 지금도 그 당시 신문을 보면 모든 신문이 에브라함 링컨 시대를 초월한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전하고 있고, 그 바람에 어윈 스탠턴이라는 그때 그 발표한 그 전쟁성 장관 이름도 항상 에브라함 링컨의 마지막 장면에 꼭 나옵니다. 그 에브라함 링컨은 시대를 초월한 인물이 되었다. 근데 이제 더 여기서 재미난 거는, 남의 그 죽음의 재미난 표현으로서 우습습니다만은, 그 당시 신문을 보면요, 그 사망 발표가 나온 신문 마지막에 광고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광고가 나와 있냐면,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브룩스 브라더스라는 그 기성복 파는 회사를 아실 텐데, 브룩스 브라더스에서 광고를 냈어요. 그 링컨 사망을 알리는 신문 하단에다가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이 세상을 떠날 때 입고 있던 옷도 우리 브룩스 브라더스 제품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내므로써 이 광고는 두고두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광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는 여러분이 광고학 책을 보시면 그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 가장 성공한 사례로. 비슷한 사례로 이것도 있습니다. 이 특정 회사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이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즘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이케아라는 그 스웨덴의 유명한 세계적 가구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스웨덴의 아주 조그만 가구 회사였죠. 근데 1958년에 냉전 시대죠. 소련의 크루스체프 수상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다가 흥분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구두를 벗어가지고 막 책상을 쳤습니다. 테이블을 막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습이 전 세계로 나가서 이 크루스체프의 광기 어린 유엔 총회에서 일종의 난동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스웨덴 시청자들이 그냥 텔레비전 시대로부터 바뀌었는데요.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크루스체프가 막 구두를 벗어서 책상을 치는 잘 알려진 장면이죠. 그러더니 화면이 딱 바뀌면서 뭐라고 나냐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이케아에서 만든 책상은 아무리 두드려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내보낸 거야. 이렇게 나감으로써 이 전 세계로 이게 외신으로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정식으로 항의해가지고 스웨덴 외상이 공식 사절로 가서 아주 극구 사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케아도 사절 광고를 냈는데, 문제는 뭐 이미 전 세계인의 머릿속에 이케아라는 이름이 굳어진 거예요. 가장, 이것도 광고학 책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성공한 광고로. 요새 이런 광고가 싫었으면 외교 문제 그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인격권 침해라든가 저작권 침해라든가 상당히 복잡한 법률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떻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냥 지나갔죠. 지나가서 그 회사의 이름 석자를 전 세계인에게 그 광고 한 줄로 아주 강하게 두고두고 성공한 광고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든 링컨 얘기로 돌아가서요. 링컨은 나름대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되는 얘기를 주고 있는데, 우선 이런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포퓰리즘, 이 일시적인 그 사람들의 여론, 일시적인 분위기, 이거 가지고 이 좌지돼서 좌지우지되고 잘못되는 것, 특히 이 사회주의 정권 아래서 그런 일이 많은데,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링컨이 늘 말하기를, 많은 사람을 일시에 속일 수는 있다. 또 적은 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것이 링컨의 명언인데, 이 포퓰리즘을 지켜보면서 정말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일시에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영원히 속이는 건 못 되는데, 이 포퓰리즘 얘기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여러분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포퓰리즘에 속하는 잘못된 여론이나 분위기인고, 어떤 것이 영원히 남을
교훈적인 얘기인지 한번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 정말로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닙니다. 학교를 제대로 정규학교를 다닌 일도 없고, 또 링컨은 정치적 경력이라고 하면 그 일리노이주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스프링필드가 그때 지금도 일리노이주의 가장 큰 그 도시는 시카고지만 일리노이주의 주의 수도는 스프링필드인데,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 역할을 했는데, 링컨은 그 주의 주 의원을 잠깐 하고 연방 하원 의원은 한 번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한 번밖에 한 일이 없고, 그다음 연방 상원 의원도 하지 못했는데, 그 노예제의 존폐를 아시는 대로 둘러싸고 스테픈 다그라스라는 유명한 상원 의원하고 맞붙어 가지고 링컨 다그라스 디베이트, 그 유명한 연설 싸움에서 링컨도 유명해지고 다그라스 유명해지고, 그때 선거에서는 링컨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지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면서 이 정치 경력은 아주 단촐해요. 주의회 의원 한 번, 연방의회 한 번, 그것도 하원에 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선에 이겨가지고 대통령까지 했고, 미국을 이 남북으로 갈릴 뻔했는데 1861년부터 65년까지 남북 전쟁에서 결국 미국을 단합시킨 채 그 봉합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결국 본인은 56세의 짧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만은, 어떻든 링컨이 남긴 많은 교훈, 특히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민주주의의 기본을 밝힌 이 얘기는 영원히 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그걸 이제 국민을 위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1948년 우리나라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 유진호 씨, 헌법 기초안, 유진호 씨의 우리 헌법 초안에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이 인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국민이라는 말에 대해서 인민을 썼는데, 인민이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그 전에 45년대에 북한에서 권력을 잡은 북한에서 이미 쓰고 있어가지고, 이때 이제 헌법 제정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인민을 그대로 쓸 거냐, 국민으로 바꿀 거냐. 근데 국민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그 국가주의 같은 그 개념이 생겨가지고 인민이 옳다. 제 개인 생각에도 인민이란 말이 더 적합한 말인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 쓰고 있어서, 똑같은 말이 동무입니다. 동무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북한이 쓰고 있어서 동무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변질되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 헌법을 기초할 때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그 이승만 박사한테 가는데, 이승만 박사는 인민이냐 국민이냐 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승만 박사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서 결국은 그 당시 국민이라고 바꾸자고 주장하던 윤치영 씨라든가 진원식 씨 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이겨가지고 국민으로 바뀌었는데요. 어떻든 그 인민이 안 된 것은 뭐 그런 사정은 안타깝지만, 여러분도 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일 때 그 어디까지나 국가적인 생각이 없이 밑바탕 이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그 민주주의 정신을 항시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링컨의 게티스버 연설이 물론 가장 유명합니다만은, 요즘 링컨의 연설, 3분도 안 되는 이 연설보다 더 짧은 연설로 높이 평가하기 시작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존 맥클로이 연설입니다. 존 맥클로이는 뭐 하던 사람이냐면 체이스 맨하탄 은행의 총재하는 금융인인데, 1945년 독일이 패망한 다음에 이제 독일이 서독, 동독 나뉘어가지고, 동독은 뭐 소련이 가져가 버렸고, 서독을 미영불 세 나라가 통치하게 됐는데, 이때 헤리머 트루만 대통령에 의해서 서독의 총독으로 하게 된 사람이 바로 존 맥클로이입니다. 근데 총독으로 가서 총독 즉위식을 하는데, 이제 지배를 받게 된 독일 사람도 서 있고 다스려게 된 미영불 군인도 잔뜩 서 있는 데서 존 맥클로이가 뭐라고 연설했냐면, 정말로 1분도 안 걸리는 연설입니다. 딱 올라가서, 제군이여, 독일은 히틀러만의 나라가 아니다. 독일은 괴테의 나라이기도 하다. 독일은 베토벤의 나라이기도 하다. 이상! 하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래가지고 정적이 시키다 이제 갑자기 왁자지껄 했는데, 이때 이 존 맥클로이 총독이 한 얘기는 이것입니다. 독일은 전쟁광 히틀러만의 나라가 아니고
세계인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괴테의 나라이기도 하고 악성 베토벤, 그런 베토벤 같은 위대한 음악가가 또 어디 있느냐. 베토벤도 배출한 나라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한테는 너희들 안심해라. 너희들이 훌륭한 민족이라는 걸 나는 잘한다. 또 미영불 연합군 장병들에게는 너희들 까불면 안 된다. 전쟁은 이겼지만 독일은 그렇게 위대한 나라다. 이런 가르침을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미국에 돌아가서 잔 맥크로이는 그 총독으로서 지적이 대단히 높아가지고 예를 들어 1960년에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당선될 때 아버지가 살아있었어요. 케네디 아버지가. 케네디 보고 얘기하기를 네 정권이 성공하려면 존 맥크로이를 모셔다가 국방장관, 재무장관, 이 국무장관 그 세 자리가 이제 주요 자리니까 그 중에 아무거나 존 맥크로이가 원하는 대로 맡겨라. 그 대통령 당선자 케네디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존 맥크로이한테 맡으려고 그러니까 케네디 이 요청을 그냥 한마디로 거절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케네디 아버지가 크게 실망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찾아가서 존 맥크로이 보고 추천해달라고 그러라. 그러니까 존 맥크로이가 국방장관은 라번 맥나마라, 재무장관은 당신 친구, 케네디 친구 딜론, 국무장관은 딘 러스크를 하는 게 어떠냐. 케네디가 그대로 임명했습니다. 존 맥크로이를. 그 후에 존 맥크로이는 미국 역대 대통령이 당선되어 오면 반드시 찾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대통령으로서 이제 장관 맡으려고. 그래가지고 어떤 기록이 세워졌냐면 미국 역사상 가장 장관 자리를 많이 거절한 사람이 존 맥크로이가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말 한마디 잘하는 것 뿐 아니라 뭐 총독 지적이 높아서 그렇게 잘해서 그랬겠죠. 자, 오늘 그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말씀드리고 존 맥크로이 연설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는 명연설이 없느냐? 많이 있습니다. 예, 다음 기회에 또 소개해드리죠. 감사합니다.